시작해 줄 거지?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네. 그동안 93일간 네. 긴 장정을 마무리 지셨는데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엑스포 8월 12일 날 끝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9월 1일부터 전국을 배낭 메고 아하. 지금 수염이 컸잖아요. 네네. 그래서 9월 1일부터 한 달 반 동안 예. 전국 다니면서 엑스포 와주신 800만 네네. 또 SNS 소셜 친구들 좀 고마움 표시하는 뜻으로요. 네네. 또 이렇게 수상도 좀 하고 네네. 전국을 좀 여행하다가 네네. 이게 또 방송국에 왔습니다. 예. 어떻게 SNS 친구들을 전국을 돌면서 만나셨나요? 한 달 동안.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만나는 건 힘들고 네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번개를 쳐서 도별로 만나려고 하다가 아하. 하루 이틀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네네. 그냥 무작정 여행. 아하. 그래서 제 페이스북이나 또 이런 SNS 공간에 그걸 알고 네네. 연락이 오면 그 친구들 대학교 가서 네네. 또 토킹도 하고 또 소셜 청춘과 콘서트 네네. 같이 어울려 사진도 찍고 음흠. 또 셀카놀이도 하고요. 아하.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 지혜와 즐거움으로 예. 오늘 우리 방송 네, 알겠습니다. 예, 에너지 주십시오. 예. 그 엑스포 하면 네. 대단히 하드웨어고 예. 딱딱하고요. 예. 전시관도 많고 뭘 봐야 된다는 강박에 예. 시달리는데 네. 어떻게 그 요스 엑스포 93일간을 예. SNS로 소통하겠다고 조직위원회에서 생각하신 겁니까? 이 SNS 소통을 하게 된 이유가요. 네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엑스포는 하드웨어직인 네네. 100개의 넘는 국가가 네네. 전시를 해놓고 네네. 이 전시관을 보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면 콘텐츠 만들어 놓으면 네. 와서 봐라. 음흠. 쉽게 말하면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흔히 문화올림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문화, 스포츠, 예술, 음악 이 다양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욕구들이 결국 지금은 이 작은 커뮤니티를 이뤄서 이게 이 소셜로 많이 활동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네. 이것은 SNS다. 어허. SNS를 통해서 이 작은 커뮤니티들을 소통을 한번 하고 해주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은 분들도 의견도 주시고 네네. 저희들도 이제 고민 끝에 네. 바로 소셜이다. 어허. 소셜을 통해서 엑스포를 가지고 마음껏 한번 놀아가라. 그 놀아주는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주면 되겠다. 네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SNS 서포터즈가 예. 나오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구체적으로 기한하실 때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소셜의 특성상 저질러 놓고 발생하면 그때 보자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약간은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네네. 이건 사회적 트렌드다. 아하. 그러면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국제적 행사를 하는데 이건 네네. 사회적 현상에 맞게 홍보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런 그 당위적인 또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욕구 충족, 니즈 이런 네네. 중심으로 했고요. 단지 이 엑스포에 대한 홍보 기대 효과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 보통의 네티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 신변잡기 얘기하고 네네. 또 정치적으로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글로 우르르 몰려서 그렇죠. 했다가 소멸되고 그래요. 그렇죠. 야, 근데 SNS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이루어놓은 현상이라고 그러면 사람 사는 중심에 새로운 콘텐츠만 있다면 네네. 이분들을 좀 새로운 공간에 놀게 할 수 있겠다. 아하. 그렇다면 건전한 또는 공익적인 사회적인 이런 SNS 친구들이 참여하고 또 참여가 네. 이 국가적인 의문으로 되고 이런 것만 우리가 모델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네네. 앞으로 있을 큰 국제적인 행사 이런 것들은 충분한 우리가 기초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수 엑스포에서 요수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SNS 소통 전략을 채택하고 어찌든 결정을 한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라든가 가장 활동이 활발했고 또 조직위원회에서도 그 기한했던 것과 맞아떨어져서 신바람 났던 어떤 사례가 있으면 하나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그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제 SNS 서포터즈들 중심으로 보통의 네티즌들이
재능 기부. 그 다음에 이 재능 기부를 가지고 나눔을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보통의 네티즌들이 주인공이 되어보는 그 SNS를 통해서 이런 그 홍보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주로 활동하면서 에피소드가 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댓글놀이도 한 13,000개. 13,000개. 하나의글에 이렇게 했고요. 이제 공지영 작가님하고 그 엑스포 하면서 약간 이제 SNS 공간에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이제 공지영 작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분인데 존경하는 분이고, 근데 이 엑스포 아쿠아리움에 이 돌고래 쇼를 한다. 그러니까 돌고래 쇼를 하는 엑스포장에 나는 표를 안 사겠다. 이것을 한 트위터에서 보시고 그것을 리트윗을 하신 거예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사실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거기서 이게 사실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또 많은 SNS 서포터즈들, 네티즌들이 이제 거기 댓글을 다시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SNS에 글을 하긴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또 공지영 작가님하고 또 신문 방송사 또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서로 논쟁도 벌이고 그래서 이런 SNS를 통해서 좀 틀렸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노이즈 마케팅을 했고 두 번째는 아차 싶었죠. 이게 만약에 확산이 됐으면 안 오실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네티즌들이요, 사실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티즌들이 참 많이 성숙해 있구나. 아무리 이 인기 있는 이 소셜 영역 있는 사람들이 이 팩트가 틀리면 팩트를 정확히 대응을 하면 그 팩트대로 네티즌들이 글로 긍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말 이 소셜로 홍보하면서 대단히 큰 좋은 경험이었고요. 또 사실 이 방송이니까 그렇지 그것을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이 SNS 공간에서의 이 갈등 콘텐츠를 다양하게 얘기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요수 엑스포 주제 자체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인데 그 돌고래를 잡아다가 쇼를 하는 거는 그 엑스포의 정신에 안 맞는다는 게 이제 이야기였던 건데 그러니까 소셜이 어쩌면 민심이고요. 민심이라는 거는 곧바로 이야기하면 사회 성장의 바로미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는. 그러니까 그 우리 SNS의 순기능을 한번 경험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그 아까 재능 기부라고 했는데 SNS상의 재능 기부는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나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대한민국 스마트폰이 지금 3천만이 돼 있는데 지하철 가나 어디 가나 전부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열어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자기의 킬링 타임으로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엑스포를 가지고 이런 걸 한번 응원하면 보통의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도 나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또는 보통의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끼리 미술하는 사람끼리 이 동호회 같은 걸 만들어서 SNS 활동하잖아요. 그때 엑스포에서 다루는 미술 얘기, 음악 얘기 또는 학생들 같으면 동영상 같은 거.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짜장면을 먹고 이렇게 포스팅해서 글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나 짜장면 오늘 맛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엑스포 서포터즈가 되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나 오늘 짜장면 먹었는데 엑스포가 생각난다. 이 짜장면을 엑스포 짜장면이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그렇게 몇 줄만 넣어주면 이게 사유적이고 공익적인 일이 되면서 재능 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습관적으로 했던 이런 SNS 활동들이 이런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들 같으면은 공익적인 일로 쓰일 수가 있고 그게 재능 기부다. 재능 기부는 가진 자와 배운 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쪽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각자 이제 예컨대 이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이런 서포트제 활동들을 기록물로 정리를 해줘. 명지대학 그 문헌정보학과에서는 기록물을 정리해서 이런 서포터즈들의 소셜 활동을 기록물로 남겼어요.
네네. 그래서 11월 3일 날 기록물 포럼을 합니다. 11월 3일 날. 명지대학교에서. 명지대학교에서요. 네. 이건 슈설 사상 처음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행사가 93일 8월 12일로 끝나고 나서도 사후에도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결과물들을 계속 공유하고 발전돼 나가는 거네요. 이게 저희들이 조직위는 어디까지나 뒤에서 그냥 마음으로 응원해 주는 거고, 네네. 이런 서포트즈들이 자발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서포트즈 보면 이제 이런 건 하나의 이벤트 유사처럼 돼가지고, 그렇죠. 여기 작가분들도 계시고요, 방송국 PD분도 계시고, 네. 그냥 각 재능에 맞게 이제 이렇게 하면 영상은 내가 좀 할게 이렇게 재능 기부하고.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류로 굳이 나누셨는데 재능 기부하고 나눔 참여라는 것도 뭘까요? 재능 기부는요. 네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아무리 하찮은 거지만 이 재능을 발휘해서 이렇게 참여한다는 거고요. 네네. 이 결국에 이 재능 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내가 지식을 나누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내 것도 나눈다. 나도 나눔에 참여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는 지금까지 이 많은 국제행사 소식을 보면요, 유명한 회사에다가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스타 마케팅을 주려고. 근데 보통의 네티즌들이 한번 이렇게 자기들이 주인공 돼서 기획도 해보고 나눔도 해보고. 그러니까 실은 재능 기부, 나눔 참여, 주인공 되기를 분류를 하셨지만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그룹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공유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상호 연결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SNS 서포터즈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사전에 가입을 해서 라이센스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활동한 사람들을 전부 광의의 서포터즈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거기에도 저희들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정부기관이나 이런 행사 보면 서포터즈를 20명, 30명 미리 선정하죠. 네네. 그 저희들을 탑한 겁니다. 네. 20명, 30명을 뽑아서 활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행정적이고 형식적으로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정부가 또는 기업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일주일에 또는 이틀에 한 번씩 미션도 주고 그 미션에 맞춰서 가점을 더 받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강의의 SNS 서포트입니다. 자발적으로. 사전에 선정하지 그렇습니다. 않고. 그래서 소셜 관계가 상당히 느슨한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엑스포라는 것을 응원하다가 또 일정 기간 바쁘면 다른 일 하시다가 또 생각나면 다시 한번 오시고 그러면서 그러한 느슨한 관계의 강의의 개념이었고요. 이제 서포트즈 그룹으로 만들어서 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쪽의 그룹에 오셔가지고 이제 좀 지속적으로 활동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항상 리딩 역할을 해주시고 보통의 네티즌들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뒤에서 박수 쳐주고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또 응원해주고 이 강의의 SNS 새로운 그 패러다임의 서포트즈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수 엑스포 조직위에서 이런 자발적인 그 SNS 상의 이런 서포터즈의 모임 자체가 어떤 경우는 온라인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오프라인상 만나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행사를 위해서 일부 비용이 필요할 때도 있을 터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시거나 또 요청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포터즈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거든요. 저희들이 예컨대 이제 서포터즈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예컨대 뭐 워크숍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좀 같이 준비를 했지만 대부분 엑스포를 응원해서 박람회장을 찾아오고 20만 원 이넘는 입장권을 끊고 이런 것들 다 본인들 부담으로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충성 고객인데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의 SNS 서포트 활동으로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서운했던 것도 많아질 것 같아요. 서포트들이 내 돈 들여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안 알아줄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으니까 더 그게 서포트의 가치가 있고 그랬는데 정말 이 최초로 엑스포 사상 160년 사상 최초의 소셜 박람회라고 이렇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이런 SNS 소통 전략만 플랫폼만 마련하고 그 외 구체적인 디테일한 계획들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예. 자발적으로 규합하고 예. 자기의 재능이나 나눔이나 또 주인공 되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거치면서 네. 정말 요수 엑스포를 좋아하고 홍보하는 예. 이런 이제 모임들이 됐거든요. 그럼요. 그 슈슬강남이로 우리가 좀 최초로 이제 네네. 브랜딩화 되는데 SNS 분야에서 이 서포터즈들의 활동이 뭐 대단히 네.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요수 엑스포 조직위원회 공식 그 발표가 네. 약 그 연 1,000만? 820만 관람객. 네네. 예. 들어왔다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이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6명이 최소한 1명꼴, 7명이 한 그렇죠. 명꼴은 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그 오프라인에 직접 요수를 방문하는 관람객 말고 그 서포터즈는 약 대략 몇 명 정도 추산을 하시나요? 그룹에는 한 1,600명 있고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소셜이 개량화가 안 됐지만 네네. 우리 흔한 말로 눈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댓글을 우리가 14,000건 할 때 어떤 그 항의를 받았냐면 저 친구들 때문에 나 페이스북, SNS 못하겠다. 계속 땡땡땡 하면서 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작년도 엑스포 시작하기 전에 작년도 초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항의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러셨겠네요. 날 세우면서 막 댓글을 하니까. 네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소셜도 묵묵히 뒤에서 바라보면서 중간층이 있구나. 저걸 지켜보는 층들이 많구나. 네네네. 그렇죠. 그 친구들도 사실은 저희들은 강의에 엑스포를 응원해주고 서포트즈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까지만 해도 엑스포가 뭔지 여수가 뭔지 몰랐던 분들이 이런 열성적인 서포터즈들의 활동, 댓글놀이 막 이런 걸 놀면서 이 소셜에서 노출이 되니까 엑스포가 막상 시작하니까요. 저게 엑스포였구나. 저게 엑스포 SNS 서포터즈였구나. 그래서 그런 그 노출 이런 걸 보면 제 생각에는 한 2-30만 정도는 소셜 공간에서 엑스포를 인지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응원해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저는 요수 엑스포 기간에 한 이틀 직접 다녀왔었는데요.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꼼꼼하게 하드웨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요수 엑스포 하면 가서 국제관이 그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뭐 보고 기업관 뭐 보고 이렇게 하드웨어를 하나하나 점령하는 점령군의 입장에서 쭉 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수 엑스포를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저는 SNS적 소통을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엑스포 한번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해야겠는데 근데 제가 지금 전해 들은 바로는 정말 활성화되고 활발한 오프라인과 요수 오프라인과는 다른 또 하나의 엑스포가 진짜 요수 엑스포를 지지하고 활성화시켰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쇼쇼를 하면서 엑스포를 응원했던 분들은 정말 1등 공신이고요. 그 만족도가 틀려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엑스포 쇼쇼를 통해서 엑스포를 알게 됐던 분들은 포스팅. 엑스포장에 오시기 전부터 저 여수 출발하는데요. 거의 다 왔어요. 오셔가지고는 이것저것 사진 찍어서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제가 봤을 때는 쇼쇼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평균 10개 이상씩 올렸어요. 근데 저희들이 다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단했네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숨어있는 그 홍보의 자산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은 단행적인 홍보의 틀로 보면 이것은 딱 정형화돼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직접 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해볼까요? 요즘 정치 시즌이잖아요. 근데 쇼쇼를 유력 세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라이크 같은 거 좋은 글 해봤자 기껏 해봤자 많이 올려봤자 뭐 몇백 개, 몇천 개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세 분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수십만, 수백만 되잖아요. 바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비록 엑스포 포스팅 인기글이 사람들이 몇 명처럼 안 보이고 거기에 라이크가 200명, 300명처럼 안 보이지만 그것을 눈팅하면서 보는 사람들은 수십만이고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이게 100만, 200만 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쇼셜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을 온몸으로 느끼셨어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중동에서 SNS의 힘을 느끼는 것보다 더 현실 대한민국에서 느끼신 거네요. 네, 느꼈습니다. 그래서 슈셜을 저는 이제 이 CEO들이나 네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 안 해도 그렇죠. 그걸 담당하시는 파트나 그 책임자한테 나는 슈셜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니 네네. 네가 모든 걸 맡아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믿음만 주면 저는 그 CEO가 직접 안 해도 슈셜을 바라보는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저희 사 조직이 그렇게 네네. 있었습니다. 우리 강동석 위원장님이 연세가 75세입니다. 네네. 근데 75세 되시는 분한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를 일일이 글 올리라고 하는 건 무리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슈셜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정확해요. 이건 해야 된다. 시대가 그렇죠. 또 문화올림픽 아닙니까? 아, 그럼요. 예, 소셜이 참여해야만.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통계상 예. 소셜 네트워크 특성이 네. 국제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는 그렇게 활성화가 됐다면 네. 실은 미국이나 네. 동남아시아나 중국, 유럽 쪽으로는 네. 어떤 그 운영하시면서 어떤 특성들이 있었습니까? 네. 아, 외국이 참 힘들죠. 저희들 관람객 중에 이제 50만 명 정도, 820만 중에 50만 명 정도가 해외에서 오셨는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엑스포가 좀 딱딱한. 네, 하드웨어. 이게 국내 사람들 같으면 네, 오프라인에서 좀 만나가지고 네. 설득도 하고 이렇게 네. 하겠는데 해외 쪽은 암만 해도 그런 이제 정서적으로 저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서포터즈들 중에 주로 엑스포를 경험하고 엑스포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160년 역사상 무지 많아요. 아. 근데 그분들이 서포터즈로 들으신 거예요. 어. 일본, 아, 그래요? 독일, 미국. 근데 미국 같은데 이 엑스포, 이 박물관, 사이버 박물관을 네네. 운영하는 사람들. 네네.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엑스포를 4번을 했는데 아주 엑스포에 대한 가치가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 정말 그건 솔직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3대가 같이 엑스포를 응원하는데 아. 소셜로 엑스포를 응원해준 코아 그 서포터즈들이 일본에 한 100여 명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예, 예. 한국에 주재하는 그 기업인들, 자기 네네. 그 소사이티, 이 클럽 이런 들을 소개시켜서 저희들 응원하게 하고 독일, 미국,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유학생들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유학생들. 한국에 예. 네네네. 중국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페이스북을 못하게 하니까 네네. 그 유학생들이 2010년도에 상해 엑스포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의 열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도 하고 싶고, 그 국력을. 유학생들을 예, 예. 서포트자 시켜가지고 그 친구들이 아주 정말로 왕성하게 활동해주면서 자기들도 이렇게 한국 어학도 배우고 문화도 교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 쪽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쇼셜을 하면서 진짜 느낀 게 뭐냐면 야, 쇼셜만큼은 대한민국 사람 못 따라가는구나. 아, 그래요? 정말 못 따라가. 어떤 점이 그렇게 차이가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동기를 부여해주면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정치인들도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내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판을 네. 만들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무 얘기를 들으라고. 소셜도 똑같아요. 우리 엑스포가 어떻다 이런 걸 홍보 안 했어요. 소셜에서는. 단지 엑스포를 니네 놀이판으로 제공을 해줄 테니 거기에 사고 싶은 얘기 다 해라. 근데 엑스포가 뭐가 잘못됐으니까 신나게 비판도 안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감만 만들어준 겁니다. 애정이 없으면 욕 안 합니다. 그렇죠. 애정이 있어야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엑스포를 질서 있는 난장판으로 니네들이 한번 가지고 돌아야 돼요. 욕을 질서 있는 난장판. 난장판. 재밌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판을 만들어 주니까 이 친구들이 가서 그러면 엑스포와 관련된 대학생들이 지네들이 동영상도 막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우리가 만들어서 올려봤자 안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쇼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스스로 이 끌어들이는데 니네들이 전행 기부를 해라. 네네. 니네들이 나눔을 참여하는 거다. 니네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난장판을 깔아주니까 열광을 해버려야 돼요. 아하. 너무 재밌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 들으면 소셜이 인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인 월드네요. 월드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 직구준 질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요새 엑스포 같은 경우는 공인이긴 하지만
그 일본의 아이치 올림픽 그 엑스포라든가 또 상해 엑스포에 비하면 좀 규모가 작은 것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의 그 SNS 서포터즈가 혹시 자기네들 자국에서 운영했을 때 비해서 여수 엑스포가 좀 규모도 작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좀 이렇게 비교한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얘기죠. 저희들은 참 좋은 얘기인데 여수세계 박람회가요. 네네. 국제 박람회 기구 관계자들한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박람회장 자체가 주제가 바다인데 바다를 배경으로 했다는 거예요. 실물이 바다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국의 IT 문화와 세련된 운영. 박람회장 가면요. 다 보면은 그냥 허허벌판에다 건물 지어가지고 대충 하잖아요. 네네. 우리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했어요. 맞습니다. 음식 문화도 이렇게 사람 많이 오는데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운영이 상당히 깔끔했어요. 생각보다. 네네. 이런 부분에서 아주 그 세련되게 받았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 중심의 박람회장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네네. 그냥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죠? 아닙니다. 정말 쉴 수 있는 공간. 저 같은 경우는 상해 엑스포도 가봤거든요. 그럼요. 네네. 아니 7시간, 8시간 줄 서는데 그늘막 없잖아요. 네네. 이 그늘막이 비가 오면 차양막이 또 우산이 되고요. 맞습니다. 이건요. 지금까지 박람회 사상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박람회 또는 올림픽 큰 국제 행사를 할 때는 대한민국의 여수 엑스포를 벤치마킹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유행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것들이 와보지 않아도 소셜로 확장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계속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요. 네네. 니네들이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올리면 그것을 우리가 콘텐츠로 만들어서 계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11월 3일 날 우리가 기록물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박람회 여기대에서 하는데 초청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생방송 해주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다 저희들이 또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네. 축하의 말을 올려라. 그러니까 미국, 일본 뭐 이런 데서 자기들이 스마트폰으로 나는 못 가지만 이것들을 막 보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축하 메시지 계속 그날 뿌리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디든 여수 엑스포를 우리가 그 4년 6개월 동안 준비하고 또 93일 이렇게 그 행사를 치렀는데 그 기간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SNS 소통 전략을 엑스포가 추진한 이후로는 국제적으로 국격도 확장되고 또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어떤 모임으로 확대가 되고 어쩌면 그 살아있는 유산으로 여수 엑스포의 가장 그 지금 가치가 이 SNS 소통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서포터즈들이 그만큼 자기들이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들 스스로 기록물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뭐 일체 지원할 수 있는 뭐 시스템도 없고 또 관여할 수도 없고 이 서포터즈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특히 서포터즈 문화, SNS 서포터즈 문화, 응원 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아마 기록물로서 참고하고 아마 이걸 논문 쓰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그 현장을 그대로 이제 목격하시고 아직까지 이렇게 그 뭐 옆에서 지원하시고 계신 걸 보면 정말 SNS의 힘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열정이나 이런 거를 온몸으로 지금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럼요. 저는 그 많은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이것저것 뭐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그만 슈셀에서라도 커뮤니티들이 하는 것들이 국민 통합이 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고 결국에 이 슈셀이라는 것도 이 세상 사는 얘기들을 재밌게 좀 판을 깔아주는 건데 그런 콘텐츠들이 주변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판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도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응원하고 뭐 하고 막 그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 판을 만들어주는 정치를 통해서 그냥 쌓였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판을 만들어주고 선거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국가를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된 사람한테 박수 쳐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짜잘한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셜이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가면서 국민 통합적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큰 메시지네요. 네. 예상치 못했던 감동인데요. 이 후보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저한테 지금 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새 후보들이 소셜 전략으로 그 선거 전략을 짜지만 네. 결국은 그 어떻게 할 건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요새 엑스포를 좀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서포터즈를 먼저 선정하지도 않고 가이드를 주지도 않고 그래서 대립돼 보이고 그게 다른 서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팩트에 정확하게 동전의 양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엔 무질서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 정말로 역시 그걸 정확히 정리해 주시는데 네네. 정말요. 네네. 특정하게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네네. 그 틀에서 네네. 못 벗어납니다. 네네. 그리고 다양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서포터 할 때 서포터일 중에도요. 네네. 비판적 지지자가 아니라 우리 엑스포가 내용이 틀리면 신랄하게 탈퇴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게 소통이라고 봐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소통이죠. 그 신랄하게 비판하는 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방치하고 놔두는 그런 것들도 연륜이고 맞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깊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실장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긴 시간 감사하고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공지영은 빅마우스시잖아요. 근데 그 돌고래 쇼를 하고 있다 아쿠아리움에서 그러니까 리트윗을 하셨는데 그 조직위원회에서 그걸 해명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해명을 하신 겁니까?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때요. 시간이 적이 없지만 제가 글을 올릴 때 말렸습니다. 아니 이 공지영이라고 하는 이 파워 분하고 했다가 뭐 40만이 트위터 이런 팔로우를 하는데 했다가 그 사람들이 팬들이 다 붙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신중히 생각 한번 해보냐 그래서 제가 공지영 개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건 팩트와 관련된 것을 정확히 이게 실체이다. 그렇죠. 이것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 네티즌들의 생각인데 이걸로 엑스포가 망가진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안 본다. 그렇게 해서 제 고집으로 제 페이스북에다가 딱 올렸는데 우리 네티즌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고 근데 다행히도 공지영 그 작가님 뭐 40만 중에 그쪽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셜이 참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숫자로 표현되는 파워가 아니라 그 진실을 계속 그 인지하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공지영 블로거의 그런 이야기를 속에서 참 절차적 민주주의, 개념적 민주주의가 다 수용된 게 소셜이구나. 그렇죠. 그리고요. 이 소셜의 그 이제 페이스북이나 또 트위터 뭐 그 누구는 뭐 파워 트위터 추종자가 팔로워가 뭐 몇십만 그러는데 사실 그런 숫자에 연연한 것도 이제 구태의 에센스다. 그렇죠. 그 40만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상징적으로 저를 말린 사람들은 이 40만이 그분이 얘기하는 걸 다 응원하고 하면은 큰일 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훌륭하시네요. 선별적으로 진실적인 생각이 다 우리 그만큼 사회가 성숙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수 엑스포 결론적으로 그 조용한 홍보실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성숙성, 그다음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보편 가치를 향해서 항상 그 용암처럼 이렇게 들끓고 있는 듯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또 살아갈 가치가 너무나도 희망이 막 이렇게 그럼요. 아무튼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그 명지대는 초청장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셜은 저는 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셜은 정보를 주는 이거 바뀌었잖아요. 완전 이거 특히 뭐 정치판이 두드려 맞는 게 그거 아니에요. 소셜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냥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런 조그만 커뮤니케이션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이걸 확장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소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람쥐. 저는 실장님께 소셜을 온몸으로 실행하시고 또 케어하시고 생태계를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셜 청춘 공간 콘서트 계속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